자,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tireless라고 하는 단어를 보셨죠? 우리도 tireless, 지치지 말고. 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121번부터 130번까지 자, 파트 5의 열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2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ABCD의 선택지가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outl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도 사실은 많이 쓰죠. outline은. 대략적인 개요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요. 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여요. 자, 영어가 outline이 명사면 동사형이 따로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셰익스피어 할아버지 때부터 품사를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막 쓰기 시작했대요. 품사를 그렇게 바꿔가면서 써도 문제가 없었던 영어만의 특징은 바로 뭐죠? 바로 영어는 어순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쓰면 명사로 판단하고 동사 자리에 쓰면 동사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언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문제가 없어서 셰익스피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썼답니다. 자, 그 시대 이후부터 자, 영어가 이런 특징을 좀 가지게 되어서 사실은 비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그런 언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사면 동사형이 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상 가만히 있어, 이게 명사 자리야 동사 자리야 여기 형용사 자리 아니야? 이러고 우리가 판단을 늘 해야 되는 그런 언어가 됐다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것은 outline은 그래서 두 가지의 품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outliner만 ER이 붙었으니까 요거만 명사가 되겠네요. outliner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그냥 살짝 뜻만 알려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서류 작성을 할 때 그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아웃라이너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바로 she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고 plans가 동사일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또 동사명사 동일형 아니에요? 그런데 명사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자, 동사이고요. 플랜은 뭐뭐를 계획하다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하에 당연히 목적어를 취합니다. 그런데 목적어로 지금 쓰일 수 없는 건 누구예요? 바로 how 이하에 또 지금 목적어 절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준동사가 나와야 돼요. 준동사가 누구 역할? 바로 목적어 역할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려면 뒤쪽에 목적어절을 취할 수 있는 준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동사를 명사로 쓸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목적어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는 누가 있을까요? ed는 분사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리고 동사로 보더라도 안 되는 것이고 명사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g 아니면 투부정사가 답인데 자, 정답은 여러분들 투부정사라는 거 아시죠? 왜냐면 플랜은 ing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투부정사와 ing는 둘 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영어에서는 사실은 투부정사가 명사 용법으로 쓰이나 ing가 동명사로 쓰이나 둘 다 개념상의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바로 투부정사는 앞으로 뭐뭐 할 것, 자, ing는 지금 현재 혹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뭐뭐 해오던 것, 하고 있는 것의 개념이 있었던 거거든요. 현대 영어로 오면서 물론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많이 희석됐습니다. 그런데 플랜처럼 미래만 지향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한다라고 하면 과거는 나올 수가 없고요. 지금 뭐뭐 하는 것은 안 돼요.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계획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동사들 있잖아요. 자, 바로 미래지향의 동사들은 목적어를 뭘로만 취하겠어요? 당연히 자, 처음에 투부정사와 ing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느낌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어서 자, 앞으로 뭐뭐 할 것을 뭐뭐 한다라고 하면 투부정사를 취해요. 알겠죠? 플랜뿐만 아니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뭐뭐 하는 것을 거부하다. 앞으로 할 거니까 refuse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 promise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플랜도 마찬가지고요.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라고 하면 agree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decide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미래를 지향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묶음으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면 해설은 충분히 마무리가 됐을 것이고 ing도 똑같이 명사적 기능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미래를 지향하는 동사들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자, ing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런 특별한 몇몇 자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리에서는 명사 자리에서 ing와 투부정사가 어때요? 그렇죠. 의미가 똑같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지만 해설 마무리 지을게요. 클라크이 말했습니다.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바로 that year라고 말했는데요. 그녀가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뭘 계획하고 있죠? 바로 outline,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뭘 계략적으로 설명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사절 시작입니다. 어떻게 promotion and restructuring process가 되겠어요. 승진과 자, 그 다음에 구조조정의 과정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나중에 in the month. 됐어요? 이달 나중에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계략적으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녀의 팀원들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1번 문제 해설은 마무리 짓습니다. 22번 가고요. 22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자, 품사가 다 똑같죠. 물론 until은 전치사와 접속사가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사로서는 가능성이 없네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넷다 다 전치사죠. 이 중에서 쉬운 전치사는 누구밖에 없죠? 자, 요 두 개밖에 없어요. until은 기간의 개념이죠. 언제까지 계속 이런 느낌이고 자, into는 어때요? 전환이죠. 상태의 전환, 공간의 이동. 자, 그래서 into는 어디에 안으로 어떤 상태 속으로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두 개는 그렇고 나머지 둘은 어때요? 이거는 뭐 완전히 뜻이 한 30가지 이상의 어마어마한 뜻을 가진 전치사이기 때문에 of는 의, on은 on, on은 위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자, 요거는 일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풀려면. aspect는 측면입니다. 바로 자, Slimline Pro 2005 랩탑 되겠어요. 아, 이거는 랩탑 컴퓨터 모델 이름이네. 그죠? 자, 이 모델의 유니크한, 독특한 측면은 바로 데디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디아가 뭐예요? 자, 그것이 트랜스폼 할 수 있습니다. 변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로부터? 전형적인 랩탑 컴퓨터로부터 무엇으로? 바로 자, handled, 자, handheld,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쥐고 쓸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손으로 쥐고 사용되는 손에 자, 이렇게 잡고 쓸 수 있는 그런 태블릿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A라는 상태로부터 시작해갖고 B라는 상태로 전환되어져서 자, 트랜스폼 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정답이 into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상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랩탑 컴퓨터 중에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태블릿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랩탑들이 있죠. 가격대가 좀 있던데요. 자, 그런 컴퓨터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자, 이 모델의 이 그 특정한 그 슬림라인 프로라고 하는 자, 저 모델의 자, 독특한 측면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자,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해석 없이는 맞출 수가 없었고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석까지가 마무리가 되면서 정답 D번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until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우셔야 돼요. 왜냐면 until은 이하에 시점만 나올 수 있죠. 언제까지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굳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 B번은 지울 수가 있는 그런 선택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3번 가시면 the same부터 much까지 야,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the same은 명사입니다. 자, 왜냐하면 더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same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지만 더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백발백중 명사일 수밖에 없겠고 참고로 same은 반드시 앞에 더를 데리고 나오니까 the same으로 외우세요. 아예 형용사로 쓰여도 앞에는 반드시 더가 나옵니다. 자, 뒤에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this도 형용사와
명사로 같이 쓸 수 있죠. each other는 대명사입니다. 서로서로. much는 자,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형용사와 대명사가 둘 다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뭐가 답일까요? 자,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 모든 contractors, 자, 계약자들이 되겠죠. 보통 contractor는요, 공사를 할 때 계약된 업체를 말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 하청 업체를 contractors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직원들도 contractors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죠? 자, 집으로부터 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재택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택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뭐 할 수 있죠?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seamlessly. 자, seam이라고 하는 게 야구공에 보면은 seam이 있거든요. 그게 실밥이에요. 자, 그래서 to seam이라고 하면 실밥을 두 손가락으로 잡는 것을 to seam이라고 하고 four seam이라고 하면 실밥을 네 손가락으로 잡는 거 우리가 four seam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seam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음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끈하게라고 번역할게요. 매끈하게 이런 사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대요. 자, 서로. 됐죠? 다음 명사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로서로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뭘 동반해서? 도움을 동반한대요. 누구의 도움이죠? 인터넷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동반해서. 맞죠? 메신저도 있고요. 자, 요즘에는 뭐 소셜미디어라 그래가지고 자, 뭐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점점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뭐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이동하는 시간을 줄여서 공해도 우리가 공해 유발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 길바닥에 버리는 돈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자, 123번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와중에서 정답이 되는 어휘는 C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124번입니다. A, B, C, D는 모두가 다 ED형이네요. 자, 그리고 의미가 달라요. prepared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자, dedicated는 요거는 ed지만, 자, 동사의 ed일 수도 있고, 수동의 개념이 없는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dedicate는 갖다 바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갖다 바쳐진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뜻 말고 무슨 뜻이 있죠? 너무 토익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알겠죠? 자, 그래서 헌신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allowed는 허용된, 자, 네 번째 compared는 비교된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HGTV라고 하는 것이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인데요. 요거는 지금 이런 거네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네요. 왜냐하면 ED가 동사가 안 되면 분사니까. 그런데 자, to 이하로부터 또 수식을 받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럼 to 이하의 내용이 뭐예요? airing은 방송하는 거잖아요. show. 주제가 뭔데요? 바로 home and garden renovations가 되겠습니다. 자, renovation은 개보수 공사니까 주택의 개보수, 그 다음에 정원의 개보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쇼를 방송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념하고 헌신하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헌신보다는 전념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더 좋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들. 자, to 이하에 뭐뭐하다 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B번밖에 없는 것이고요. prepared는 만약에 전치사를 취한다면 뭐뭐를 하는데 준비가 되어진이라고 하면 prepared for 라고 하는 전치사 for를 쓰기 때문에 자, 지금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쇼를 갖다가 방송하는데 준비가 된 채널이다 라고 하려면 전치사를 for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토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장문을 해라라고 요구하진 않지만 장문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문형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한 것이고, 자, 그 장문형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repared라고 하는 단어의 낱말적 뜻, 그 다음에 to 이하와 그냥 단순하게 결합시켜서 기계적인 해석,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남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prepared to 이렇게 쓰면 틀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 답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작문 능력이 있느냐,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답이 되는 선택지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A번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뭐뭐 하는데,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자, 그런 채널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to 다음에 airing을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 for airing을 써야 되고, 만약에 to를 고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동사 원형으로 써서 부정사로 써야 돼요. to 이하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이렇게. 마찬가지로 to 이하를 하도록 허용된 이라고 하려면 또 뭘 써야 돼요? 전치사 to를 쓰면 안 되죠. 전치사 to는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에 라고 하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대략적이고 수능스러운 해석,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문장 보고 해석하는 그런 차원이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네들은 to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 to를 데리고 나오더라도 전부 다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뭐뭐 하도록 허용된, 뭐뭐 하도록 준비된. 그리고 전치사를 쓴다면 얘는 for를 쓰기 때문에 정답은 B번입니다. 그래서 be dedicated to A 이렇게 외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to 이하에 전념하다, to 이하에 헌신하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to 이하의 헌신적인 채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124번도 마무리 짓습니다. 요거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125번 가겠습니다. 미니멀리부터 시작해서 미니마이즈까지 품사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 볼까요? very가 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들은 안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tress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very minimally라고 하면 자, 스트레스를 매우 조그맣게 만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형용사가 오면 스트레스의 상태가 매우 조금해지게끔 만들다의 사역의 뜻이고요. 만약에 부사가 오게 된다면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조그맣게 만든다. 작게.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미니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온다면 걔는 보호가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게끔 만들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여러분들 제조합니까? 안 되죠. 스트레스를 조그맣게 뭐랄까요? 소규모로 작게 미니어처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해석이 필요 없고요. 요만하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자, 정답은 C번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확인 차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It might seem daunting. daun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여러분들이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은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daunting은 무슨 뜻인가요? 자, daunting은 자, 기죽이는, 겁나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바로 it는 가짜고요. 요 이하가 진짜거든요. Learn how to cook vegetarian meals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vegetarian이라고 하는 것은 채식주의자니까 채식주의자의 식사를 갖다가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어때요? 그렇죠. 겁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요리책 있죠? 자, 이것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자, 요만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역동사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구조로만 보시면 make가 3형식으로도 쓰이고 5형식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는 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는 보호가 형용사나 혹은 원형부정사 혹은 명사로 다 나올 수 있겠죠. 목적어가 뭐뭐가 되게끔 만들다. 목적어가 뭐뭐 하게끔 만들다.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되게끔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make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이 문제의 답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5번까지도 자,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절반이 지났어요. 자, 총 우리가 5강의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전반 2개 끝났죠? 그 다음에 지금이 딱 중간 강의인데 중간 강의가 딱 반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강의의 절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자, 잠시 쉬었다가 126번부터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126번부터 자,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아마 오답률이 조금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 이거는 난이도도 높지만 출제 빈도수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 치고는 꽤 높은 그런 유형의 문제고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다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꼼꼼하게 잘 듣고, 자, 정리를 잘 하셔야겠어요, 정보를. 자, 무슨 내용이냐면 A, B, C, D는 모두 다 동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어휘 문제예요. 근데 comply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어떤 규정 따위를 따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는 반드시 자동사로만 쓴다는 거예요. 자, fulf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충족시키다의 뜻이 있고 이행하다의 뜻이 있죠. 두 가지가 다 됩니다. per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로 사용되면 1번 무슨 뜻? 이거는 기계면 작동하다. 사람이면 일하다. 공연하는 사람들이면 공연하다. 오케이? Musicians are performing on the stage. 이렇게 얘기하면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기계가 주어가 되면 작동하다고, 그냥 일반인들이면 일하다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주어로 사용되면 공연하다의 뜻이에요. 자, 타동사로 사용되면 이행, 실행, 수행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observe도 마찬가지죠. 관찰하다의 뜻과 준수하다의 뜻이 두 개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 이제 필요할까요? 문맥상?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학생들이요. 미시간 대학의 학생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되죠? 자, with 이하의 institutions policy regarding plagiarism and cheating이 되겠습니다. plagiarism은 표절이고요. 자, 그 다음에 cheating은 말 그대로 컨닝하는 거죠.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자, institution은 기관의 뜻이니까 여기서는 대학을 말할 거예요. 자, 대학의 정책을 어떻게 따라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준수해야만 한다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답을 따져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걸 알겠지만 1번으로 가면 충족시키다의 뜻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정책을 충족시켜야 된다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혹은 여기에는 준수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얘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얘네들이 오답인 이유는 얘네들은 타동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준수하다 계열의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잘 나오거든요. 여기에 지금 with를 이렇게 주고 정답을 찾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로 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선택지 중에 comply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해볼게요. comply 말고요. confor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것도 어떤 규정 따위에 순응하다, 준수하다의 뜻인데 얘는 conform, a, 자, 가운데 to와 with가 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nform은 스펠 조심하셔야 돼요. 확인하다의 confirm은 타동사이고 conform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conform 이렇게 되죠? 자, O예요. 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이런 단어들이 더 있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자, stick to. 그 다음에 adhere to. cling to. 세 단어의 공통점은 뭐예요? 뭐뭐에 들러붙어 있다의 뜻입니다. 규정이 A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규정에 들러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고수하다, 자, 그것을 준수하다, 지키다의 뜻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대신에 규정 따위를 따르다라고 하면 타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observe 말고 또 누가 쓰일 수 있을까요? follow도 좋죠. 됐죠? 복종하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obey를 써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다 타동사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어 정리들 다 하셨죠? 자, 그러시면 126번 마무리 짓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with가 보이기 때문에 자, comply다. 평상시에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많이 강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반에서는 당연히 강조를 하고요. 문제풀이반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풀다가 이런 단어들이 눈에 보이게 되면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무척 강조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작문 능력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comply를 그냥 규정 따위로 준수하다의 뜻으로만 외워두신 분들은 with가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토익에서는 좀 클래식에 가까운 반복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정보이니까
정리를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번 가죠. either부터 시작해서 that까지. 이건 선택지가 굉장히 널널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either는 형용사, 대명사, 그 다음에 접속사로 쓰이죠. 접속사로서는 set로 쓰이죠. either A or B. 마지막에 부사로도 쓰이는데 부사로 쓰일 때도 특징 기억해야 되겠죠. 문장 끝과 반드시 부정문에만 쓰여요. 자, 이런 조건이 붙고 무슨 뜻? 또한 역시 뭐뭐 아니다. I don't like football either. 이렇게 씁니다. 긍정문에는 to를 쓰겠죠. I like baseball too. 나도 야구 좋아해. 이런 건데요. I don't like football either. 이렇게 씁니다. 나도 축구 싫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한 역시의 뜻인데 부정문과 문장 끝에만 쓰입니다. 자, not only는 잘 아시겠지만 세트죠.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이건 but also를 뒤에서 찾으셔야 돼요. where는 잘 아시겠지만 의문부사와 관계부사 두 가지로 둘 다 쓰일 수 있고요. that은 뭐, 자, 형용사, 대명사, 그리고 접속사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요거는 전체가 동격인데요. small performance venu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venue는 장소의 뜻이고, 자, 토익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공연 장소인 the gallery라고 하는 곳이 어때요?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은 뭐가 돼야 되죠? 자, 바로 which, 자, 빈칸 specialize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지금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겸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선행사도 있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D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where에다 답을 쓰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왜? 얘가 장소니까. 자,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겠죠? where는 장소를 선행사로 하고 또 동시에 어때요? 이 venue와 중복되는 단어가 전치사 플러스 venue였을 때만 그것을 묶어서 우리가 자, where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venue가 뭐예요? 뒷문장에 주어잖아요. 주어. 이 장소가 in 이하에 자, 특화되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자, 이런 장소에서 라고 하는 부사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이런 장소가 특화되어 있어요의 개념이기 때문에 which를 답으로 써야 되고요. which 대신에 얼마든지 답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that은 접속사로 써도 만능 접속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뭘로 답이 된 거예요? 관계대명사 that이 주격으로 답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관계부사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 목적격 이런 격도 없잖아요. 따라서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데 where로 답을 쓰겠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의문의 부사라고 하는 사실은 거꾸로 우리에게 얘가 관계사로 쓰여도 뭘로 쓰여요? 대명사로는 못 쓴다라는 거예요. 관계 부사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부사의 역할과 접속사의 역할을 겸하고 이것이 이끄는 절은 형용사절이 된다라고 하는 정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장소다 where 이거는 정말 진짜 어설픈 그런 정보일 뿐이라고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사실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얘기는 저렇게 어려울까? 도대체 왜 저런 용어를 자꾸 쓸까? 자, 그런 분들은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강의에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토목단 안에서 찾으셔도 좋고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 어느 정도를 다지고 오시는 것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나머지 부분 해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장소인 갤러리인데요. 이 갤러리가 어떤 장소예요? 자, 특화되어 있대요. 어떤 면에서? 자, 바로 headlining up and coming musical artist입니다. up and coming은 뭐예요?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뜨는 바로 예술가들이 되겠습니다. 뜨는 음악가들이 되겠어요. 자, headlining은요. headline은 무엇의 제목을 붙이다 이 뜻도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공연에서는 누구누구를 주연으로 삼다의 뜻입니다. 주인공으로 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데 자,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
이 장소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픈하게 될 거예요. 문을요. 자, 이번 주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까지 깔끔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28번 가죠. concerning부터 시작해서 solitary까지 자, 전부 다 형용사일 수 있죠. 물론 concerning은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ing지만 전치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ing니까 동명사랑 분사로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답이 될까요? concerning은 전치사로 쓰이면 about의 뜻이고 regarding도 똑같은 뜻이라는 거 너무너무 여러 번 강조했죠. 자,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토익커들이니까. 자, 그리고 concern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째로 자, 당연히 동명사나 분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plentiful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애 그런 뜻, 많은 애 뜻이죠. previously는 이전의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 solitary는 단독의, 홀로의라고 하는 뜻이죠. 자, 솔로가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고요. 그럼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remote location.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외진 그런 위치인가 봐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chemical plant는 화학공장이 오로지 누구만 고용합니까? 바로 경비원만을 고용하는데요. 그 경비원이 어떤 경비원이에요? 이전 경비원이에요? 많은 경비원이면 복수가 나와야죠. 맞죠? security guard라고 했으니까. 자, 뭘 위해서? late night shift가 되겠어요. 자, shift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그렇죠? 전환의 뜻이니까. 컴퓨터에서도 shift 키를 누르면 전환되잖아요, 위아래가. 자, 그래서 요거는 교대 근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야간조 근무를 위해서는 오로지 한 명의 자, security guard를 고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타당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의 어휘 문제였고, 자, 바로 이유와 근거, 멀리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혹은 외진 곳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여러 명이서 보안 순찰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나 봅니다. 그래서 자, a solitary security guard만을 자, 야간 시간 동안에는 자, 어떻게 한다? 고용한다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이러시면 128번도 마무리 짓고 형용사 어휘 문제 끝내겠습니다. 129번으로 갑시다. 자, 129번의 ABCD가 품사가 서로 달라요.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아, 여기 보니까 더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 어디 있어요? 히터가 나와 있잖아요. water heater. 근데 앞에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부사 있어요? 없어요? 선택지 중에? 없어요. 그러면 뭐죠? 형용사가 한 번만 수식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다른 형용사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무슨 놈의 동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복합명사가 나오려면 형용사 다음에 나와야 복합명사는 완전히 하나의 명사 취급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사, 형용사, 명사가 복합명사가 되는 법은 없어요. 복합명사는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수식하죠.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C번으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간단하게 요거는 진짜 또 3초짜리 문제였으니까 20번 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 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ouses 가로로 묶고 자, built by Arlington Homes. 알링턴 홈즈에 의해서 건축된 모든 주택들은 뭘 사용합니까? 자, water heater. 자, 를 사용하는데요. 물탱크가 없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이것도 혁신적인 물탱크 없는 water heater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온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됐어요? 자, water heater는 그러니까 바로 온수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129번은 형용사의 품사 문제인데, 자, 형용사를 여러분들 정답으로 찾아내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 앞에 또 다른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수식어구는 개수에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 만약에 명사 바로 앞자리에 이렇게 빈칸이 와 있으면 무조건 형용사겠지만 물론 이것도 복합명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자, 그런데 이 앞자리에 와 있으면 어때요? 자, 부사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용사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나와서 둘 중에 하나만을 줬잖아요. 자, 그런데 두 개를 같이 주면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30번입니다. on부터 from까지 다 전치사인데, 자, 이 중에서 뜻이 쉬운 건 누구예요? 바로 요거 두 개 쉽네요. about는 전치사로서, 자, 뭐뭐에 관해서 주제나 관련성을 나타낼 때 쓰잖아요. 물론 about은 전치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사로도 쓰는데 이때는 대략적으로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죠. approximately의 뜻이고 on과 with는 너무 뜻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될까요? 자, 보니까 grill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근데 grill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식당이라는 것도 알겠죠. 뭘 위한 누구를 위한 목적지예요? 직원들입니다. 정부 직원들. 정부 직원들의 인기 많은 목적지인데 이유가 바로 뭘까요? 가까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부터의 워킹 디스턴스인가요? 바로 시청으로부터의 근거리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 때문에, 자, 정부 직원들을 위한 아주 인기 많은 그런 식당입니다. 목적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치사 어휘 문제 136번도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이기 때문에 출처와 유래, 기원, 출발지, 출발 시점을 나타내는 from이 정답이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또 130번까지 30문제, 세 번째 강의가 또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모쪼록 즐거운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알죠? 자, 보통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그 YOLO라는 표현이 있어요. You only live once. 줄여가지고 YOLO 이렇게 씁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죠. 예, 그런데 어때요? 너는 한 번밖에 못 살아 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함으로써 기왕에 한 번 사는데 즐겁게 살고 기왕에 한 번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뭐 이러면 인생 자체도 처참해지는 것이지만 결과도 좋지 않은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 즐거운 마음 유지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네 번째 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OLO!